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서종욱의 법대로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해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월 25일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서종욱 TV 어젯밤에 30만 구독자를 돌파를 하셨다고. 예, 얼마 됐죠? 한 몇 개월?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만에. 예. 아, 대단하십니다. 저도 사실 지난달에 50만을 돌파를 했는데 50만 처음에 돌파를 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뭔가 좀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감사 이벤트를 해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총선에서 지고 나서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제가 이제 60만 대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심정인데 어떻게 뭐 구독자분들께 좀 답례를 하는 그런 이벤트 같은 거는 아마 근데 그 문답, 문답. 예, 질문에 있는 거 예. 문답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궁금하신 거를 이제 그 한번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답을 해주고 답을 해드리고 좀 그리고 민감한 이제 부분이라도 회원들 예. 좀 감사 답례품이라도 자그만하게 예.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축하드리고 40만, 50만 쭉 뻗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0만 되면은 그 골드 버튼 오거든요. 저기 이제 실버 버튼이고 10만 넘으면은. 예, 자 오늘도 또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데 서울역에서 뭐 집회를 한다.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 거부권 행사를 이미 했잖아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검을 받아라. 그러니까 28일 날 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재투표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특검법 사실 이거잖아요. 지금 최상병 관련해서는 사건 자체는 경북경찰청에서 이미 다 수사하고 있고 또 하나 이 민주당이 문제 삼는 거 자기들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잖아요. 뭐 사건을 축소했다. 책임자 처벌을 약하게 했다. 그 자기들이 공수처에 했고 그런데 공수처 수사가 그제 계속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부르고 박종훈 단장 부르고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왜 그걸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저는 이 의문점인데. 저는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장애 집회로 네. 다수당이 의석이 뭐 170, 80인데 네. 장애 집회를 이제 하는 이유가요. 저는 한 단어로 정리하면 네. 바로 이제 방탄으로 봅니다. 방탄이죠. 예. 이재명 방탄. 예. 근데 문재인이가 예. 근데 그 노무현 추도식에 갔잖아요. 같죠. 예. 그때 그 이재명하고 조국이하고 그다음에 김경수를 불러앉히고 곤란쳤죠. 아니 노무현 서재에서. 예 당신들은 이제 공통 공약이 많은데 예. 좀 이제 빨리 속도를 좀 내라. 예. 성과를 내라. 예. 그 이야기 했어요. 예. 그 이야기 했다고 조국이 브리핑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공통 공약집을 찾아봤죠. 예. 찾아봤더니 검찰청 해체, 예. 그다음에 법외국 사법부 압박, 사법 아빠. 그다음에 윤석열 임기 단축. 임기단추. 이게 공통 공약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공통 공약이에요. 다른 정책은 없어요. 정책은 조국 쪽에서 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입장에서 야 나도 죽고 너게 다 죽게 생겼는데 성과 좀 내라. 빨리 이렇게 검찰청 없애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지금 공멸한다. 예. 지금 이게 나도 지금 압박받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당신도 지금 심각하지 않냐. 예. 그다음에 조국도 지금 수사도 있고 재판도 있잖아. 예. 빨리 성과 내 가지고 검찰청 없애고 그다음에 사법부를 판사도 이게 필요하면 탄핵하고 예. 법왜곡죄로 처벌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끌어내려야 된다. 예. 이래야 우리가 산다. 예. 저는 이번에 이 목적은 최상병 뭐 이런 최상병이 누군지도 모를 거야. 민주당 관심도 없어요. 그때 그 최상병의 이름인 줄 알았잖아요. 그건 누군가가. 그러니까 예. 아무도 이게 관심이 없고 예. 저는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는 예. 이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예. 방탄을 위해서 예. 이제 그 집회를 한다 이래 봅니다. 그만큼 자기들이 이제 급해지죠. 특히 이제 검찰의 수뇌부 인사가 있었고, 그 앞으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라서 더욱더 그러는 것 같은데, VIP 경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VIP 경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 마치 경로한 것이 특검 사유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경로한 거는, 그러니까 표현이 경로지. 그래서 자기들은 뭐 녹취 파일도 있다고 하는데, 표현이 경로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그때 기자회견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종섭 장관에게 내가 질책을 했다. 질책을 하고 당부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경로하고 질책하고. 제가 근데 뭐에 대해서 경로하고 뭐를 질책하려고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근데 조금 전에
YTN 봤어요. 네, 그래서 하는데 다그 질문을 또 이 드렸는데. 경로 보면 이게 제가 받은 자료잖아요. 예, 예. 문재인이가 경로인 거요. 예. 이거 방송 다 하면 이제 오늘 그 법대로 1시간 다 해야 됩니다. 문재인 경로했다고 언론 보도된 거. 언론 예. 보도된 거. 어떨 때는 이게 불같이 화를 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뭐 부동산 값이 뛰었다. 네. 대책을 내놨는데 네. 그러면 이게 문제가 경로하니까 네. 그 밑에 사람들이 통계 조작하고 11명 재판받고 있죠. 예, 예. 그러면 이게 무조건 경로만 가지고 공범이 됩니까? 그렇죠. 저는 경로하고 이제 그 범죄하고는 네. 아무 관계가 없고요. 음. 그다음에 그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경로를 두 가지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왜 무리하게 수색하다가 최상병 아까운 목숨을 잃은 거 있잖아.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하는 한 거죠. 한 이야기예요. 예, 그 부분 하고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일단 사고 났잖아, 안타깝게. 예, 예. 그러면 이제 조용하게 그 개요 있잖아. 예. 사건의 개요를 적고, 예. 그다음에 경찰한테 이첩하면 되는데, 예, 예. 굳이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수사도 안 해봤잖아. 예, 안 해봤죠. 근데 괜히 뭐 사단장이 공동정범으로 과실이 있다. 8명이나. 그러게 연대장이 있다, 예, 없다. 예. 대대장이 있다, 없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막 뒤지고 있으니, 그렇죠. 이게 월권이잖아. 예. 항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그냥 이게 조용히 넘기면 되지. 왜 이렇게 이게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예. 이렇게 사단장, 해병대 사단장이 몇 명 됩니까? 음.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너무 이게 과한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질책할 수도 있잖아. 예, 예. 이런 걸 가지고 이게 경로로 해가지고 뭐 예. 마치 이게 대통령이 개입한 것처럼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그 인과관계 전혀 없는 그렇죠.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경로를 했으면은 이제 경로든 질책이든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것은 그때 인명 구조가 아니고 이미 그 사망한 홍수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수색하기 위해서인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수색을 벌였느냐 이거를 하는 이제 질책을 하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 당부를 했다는 거고 지금 그 좌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왜 그 사단장까지 포함시켰느냐 이렇게 경로를 했다고 해도 그거는 범법이 아니죠. 그럼요.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직권 남용을 해서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수사권이 없으니까는 직권 남용이 안 된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모두 확실해지는데 그런데도 지금 안철수 비롯해서 몇 사람들, 김웅, 유이동 또 오늘 또 한 사람 나타났던데 이 사람들은 왜 민주당 좌파가 하는 게 뻔한데 왜 이렇게 하는 게 타락을 까는 것이 뻔한데 여기에 뭐 찬성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는 김웅이나 예. 그다음에 유의동 예, 유이동. 이자들은 이제 그 유승민계죠. 예, 그렇죠. 이자들은 이제 그 건덕 탄핵 때문에. 때도 박근혜 대통령 등에 칼을 꼽은 예, 자들입니다. 예. 배신을 하는. 예. 이자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든 흔들라고 예.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 분란질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아예 뭐 논평할 가치도 없는 예. 애들이고. 근데 안철수는 안타까워요. 아, 제가 요즘 예. 방송 나가도 오늘 YTN도 그랬잖아요. 예. 안철수한테는 제가 이제 그 동영상도 보내고, 그다음에 그 공동정권 단일회가 공동정권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번에 이 특검은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는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그 탄핵하는 이런 꼼수가 있는 이런 정치 특검이잖아요. 정치 특검입니다. 여기 예. 안철수 의원이 놀아나버리면 예. 지금 우리 여론을 잘못 읽으면 안 된다. 여론조사는 지금은 찬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찬성이 높죠. 그럼요. 근데 공천을 보고 나서 미진함하자는 여론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공석을 뺏어가 바로 하자는 여론보다 예. 그렇다면 이게 그냥 안철수 의원이 여론을 제대로 읽어야 되고 예. 특히 자유파는 반대 여론도 많잖아요. 많죠. 예. 자유파는. 예. 그러면 이게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공동 창업주인데 완전히 좌파에 놀아나가지고 찬성표를 던진다. 예. 이러면 이게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어요. 예. 안철수 의원은. 예. 따라서 저는 마지막까지 그 안철수 의원을 제가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예. 설득하고 있고 예. 아마 이제 그 한덕수 총리도 예. 만나 설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총리가 만났다. 진짜.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공동 창업주인데 나 언제 그런 대접해 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지 공동 창업주로서 또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도 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28일, 29일 날 국회가 마지막인데 임기가 끝나는데 그 전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것 같아요. 제 표결을 하면 3분의 2. 그리고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산술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17표가 나오면은 처리가 된다. 또 한편으로는 그날 마지막 날이고 이제 위원회관 짐을 다 뺐어요. 그러면 다음에 22대에 등원 안 할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58명인데 그 사람들이 대거 불참을 하면은 정족수가 낮아져서 또 처리가 된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그 아무리 침을 뺐다 해서 아예 불출석하는 건 그건 알 수 있잖아요. 아, 불출석은 알 수 있죠. 알수 있잖아요. 투표는 뭐 그렇지만.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정치가 뭐 접어야 됩니다. 완전 정기 그러면 이게 우리 은퇴. 우파의 적이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기 은퇴할 결심 안 하면은 나와야 그리고 이게 되겠네. 정기 은퇴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이게 그런 식으로 국가를 위해 하면 안 되죠. 무책임하게. 예. 저는 반드시 이게 그 출석을 해야 된다. 출석은 많이 할 걸로 봐요. 아, 예. 왜냐하면 이게 그 공개니까. 기록에 남으니까. 그렇죠. 예, 마지막 회의 참석했는지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혹시 그 사람들이 23대 총선에 나가서 공천 신청했는데 그때 그 마지막 거기에서 협조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예. 따라서 이제 그 출석을 할 걸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그 이탈도 대통령이 이제 그 먼저 공천 보고 부족하면 예. 본인이 하겠다 했잖아요. 예,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이탈도 좀 맞습니다. 예. 최소한으로 보이고요. 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죠. 그래, 맞아요. 그 공수처 수사가 나중에 브리핑해서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나라도 하자고 하겠다. 특검. 아, 예. 예, 그랬고요. 그다음에 저는 방송마다 요즘 이제 민주당에는 그 100% 이탈표가 없을까? 예. 아,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이재명 체포동의안 때도 의외로 표가 많이 넣었죠. 한 30표 이탈을 했죠. 예. 민주당에서. 그다음에 추미애 의장할 때도 이변이 일어났죠. 아, 이변이 일어났죠. 예. 지금 예, 이제 예. 그 제가 이걸 이렇게 치켜 세우는 게 민주당에도 합리적이고 상당히 그 법치를 생각하는 예. 이런 이제 훌륭한 의원들이 있다. 있다. 이렇게 치켜 세우는 거예요. 예. 이분들이 저는 양심적으로 이제 그 좀 반대표를 던져주기를 왜 공천을 본인들이 만든 거잖아.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거잖아. 예. 그러면 이 공천을 지금 바로 뺏어오면 없애자는 거예요. 아, 그렇죠. 공수처. 공천을 만든 의원들이 민주당의 의원들이잖아. 그렇지. 자기들이 그러면 이게 만들었지. 본인들이 한번 공천을 한번 지켜보자. 예.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따라서는 어떻게 되면 이게 역으로 민주당이 또 개망신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완전히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걸 다시 그렇죠. 한번 나올 수도 있네. 의외로 반대로 놓으면 예. 오히려 이제 찬성표가 적으면 예. 민주당에도 이탈했다면 예. 그럼 이게 이재명을 리더십 못 됩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개딸들이 난리치겠지. 예.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네요. 거기도 낙선자 많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본인이 단식하고 나서 병상에서 그때 체포동의안 두 번째 왔을 때 나 좀 부결시켜 달라고 업소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가결시켜 버렸잖아. 그 30명인데 30명으로 추정되는데 30명이 정부단체 공천을 못 받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본회의장에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것을 부결을 던질 수가 있어요. 예. 자기도 공천 다 뺏겼으니까는. 그리고 그다음에 당선인들을 모아서 추미애를 찍으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의원식을 다 찍어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중에서 일부는 또 투표에 나오네. 그럼요. 그러니까 공천을 다시 재공천을 받은 사람도 이미 공천 한번 받았는데 뭐 눈치를 봐 이래가지고 또 할 수도 있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재명의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또 그 방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네요. 예를 들어 이제 호소를 이렇게 해야 돼. 전해철이나 예. 박용진 뭐 이런 사람 있잖아. 떨어진 사람들 예. 많잖아요. 그러니까 박용진이 과연 그대로 따를까? 왜? 그다음에 우리 이원욱부터 좀 많잖아요. 예. 김종민아. 아, 그렇네. 근데 이렇게 설득해야 돼. 공수처를 살릴까요? 아니면 이게 공처를 없애지느냐? 이렇게 하면요. 이번에 이거 뺏어오고 특검하면요. 공처는 이제 유지 못합니다. 그렇겠네. 중요 사건에 아무것도 수사 못하고 수사력 인정 못 받는데 예. 민주당이 공처에 고발했잖아. 예. 근데 그걸 다시 뺏어와. 지금 한참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으로 가. 예. 그러면 이게 공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니까. 그렇네. 이렇게 설득하면 아마 이게 민주당에 반란표가 있을 수 있고 예. 무엇보다 이게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있잖아. 예. 이재명한테 타격 주려면 예. 이번에 오히려 이제 거부하면 이재명한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저쪽도 상당히 이탈표 놓을 수 있다 봐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공수처를 문재인 때 만들었기 때문에 친문계가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친문계가 뭐 안 살아남으셔도 기존의 친문계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번에 투표를 하는 거죠. 당 공천에 떨어진 친문계들이. 자, 그래서 그것도 큰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이 오늘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 참석을 하고 하는 것도 사실상 자기에게 또 사법 리스크가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김혜경과 관련해서 새로 이제 범죄 혐의들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 과일 그때 2천만 원 조명현 씨가 이야기했던 거, 국내했던 거, 그게 처음에는 그것도 그냥 법인카드 이렇게 알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또 업무 추진비로 사용을 했다고 새로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업무 추진비면 법인카드하고는 또 성격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현금이죠. 네, 현금을 지급해서 과일값 출처를 검찰이 조사를 하니까
업무 추진비, 경기도지사 업무 추진비, 그리고 그 업무 추진비의 명목이 뭐냐면 명목을 써야 되니까 코로나 관련 격려 경비. 그 직원들이 이제 코로나 활동하는 방역 활동하는데 격려한다고 이제 과일 사줬다는 거예요. 2천만 원어치나.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 사인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그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이거는 횡령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업무 추진비가 경기도지사 업무 추진비로 과일을 샀으니까 이거는 뭐 직접 이재명의 범법 혐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지출 결의서에 예. 이재명이 사인이 자필 사인이 있고요. 예. 그 용도는 이제 그 허위로 다 기재한 거죠. 네, 코로나 관련 원래는 이제 경비. 그 계속 관사로 사오면 집으로 가져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집으로 직접 배달한 것도 있고 예. 이미 과일 가게 주인도 다 예. 불러서 예. 다 자백을 했고요. 예. 실제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배임 정도로 예. 횡령하고 배임은 똑같은 범죄예요. 아, 예, 특별 권력 관계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돈을 그대로 그냥 뭐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해버리면 이게 그 횡령인데 예. 아마 이제 다른 용도로 썼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배임으로 봐요. 예. 보통은 예. 형량이 똑같아요. 예. 횡령 배임은 거의 같은 범죄다. 본질은. 오늘도 서정욱의 형사법 특강입니다. 예. 횡령은 이제 그 재물 범죄고 음. 돈을 그대로 가지는 거죠. 예. 그다음에 배임은 이득 범죄예요. 예. 다른 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예. 그리고 횡령은 재물. 그다음에 배임은 이득. 배임이 넓은 거고 횡령이 특별 관계다. 그러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형량은 똑같다. 예. 근데 일단은 뭐 배임은 무조건 되고요. 예, 배임 혐의가 그다음에 되고. 그 허위 공문서 작성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용도를 전부 허위로 적었잖아요. 허위로 적었으니까. 예. 전부 이 코로나만 있겠습니까? 여러 개로 적어낼 거 아니에요. 예. 다 산 거 돈을. 예. 아마 근데 그 업무 추진비를 계속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과일 샀다고만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전부 이제 다른 용도 막 해놨을 거예요. 뭐 업무 간담회를 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에서 지금 확인한 게 코로나 관련이지. 예, 그건 하나고. 예. 아마 이제 그래서 허위 공문서 예. 작성이 되고요. 예. 근데 금액에 따라서는요. 1억이 넘으면 국고 손실됩니다. 1억이 넘어야 돼요. 1억 넘으면 국고 손실이 되네요. 예. 1억 넘으면 예. 국고 손실로 가면 3년 이상이 돼. 3년 이상죄. 예. 그다음에 5억이 넘으면 5년 이상 무기징역이야. 아이고, 형량이 엄청나게 높아지네. 예, 이재명이는 회계 책임자거든요. 예. 그런데 국고 손실은 이제 1억이 넘냐 안 넘냐 따라 3년이 가느냐. 여기 크게 보면 이제 국고 손실, 예. 그다음에 그 배임, 예. 그다음에 그 허위 공문서 작성, 예. 이런 게 그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어제 확인된 거 하면 또 이것도 있어요. 관용차. 예. 그때 제네시스 관용차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 관용차 그것도 배임 혐의를 적용해서 이번에는 이제 김혜경 씨 김혜경 씨를 기소를 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김혜경이가 직접적으로 썼는데 예, 배임은 김혜경은 해당은 안 되죠. 아니 공범이 될 거예요. 이재명의 공범. 아니 예. 이재명이가 모르고 어떻게 관용차의 기사까지 되게 합니까? 그렇죠. 예. 이재명이는 이게 뭐 응급 사태를 대비해서 예. 한 것처럼 돼 있잖아. 응급사태를 대비해서 집에다 차 세워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응급하면 부르면 되지.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일반적 관행제를 했잖아. 예. 제가 그랬죠. 예. 야 김동연이한테 물어봐라. 예. 오시원 시장이나 광역단체장이 차를 부인을 위해서 세워놓을까요? 그러니까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예. 오시원한테 물어봐라겠지. 예. 홍준표한테 물어보든지. 그런 일은 이게 없죠. 예.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예. 허위 일지를 낸 거예요. 이것도 이게 큽니다. 허위 일지를 내야죠. 자기도 그대로 운행 일지를 그대로 적을 수는 없잖아. 기사가 다 불었어. 그러니까. 김혜경이가 어느 행사 갔습니다. 네. 이래 적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모시고 다른 데 어디 갔습니다. 예. 허위로 다 적어놓은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재명, 김혜경이가 공범이고 예. 5천만 원 배임이지. 5천만 원. 와, 공범이고. 예. 관용차 그래? 5천만 원. 예.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실제 금액이요. 기사보다 더 많대요. 왜냐하면 이 관용차를 몰다 보면요. 예. 차값만 이래 한 거지. 예. 실제는 보면 이제 기사값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름값도 있잖아요. 그렇죠. 톨게이트 돈 낸 것도 예, 있고. 예. 이렇게 해보면 더 많다는 거죠. 우리 알려진 기사보다. 예. 금액이 1억 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검찰이 9천만 원이니까 추산하는 거 9천만 원이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압수 영장은 5억 5천이에요. 5억 5천입니까? 예, 영장에는 배소인이 월급 3억 포함돼 있어요. 그 예, 빼고도 예. 2억 5천이에요. 예. 2억 5천. 근데 이 관용차는 언제부터 검찰이 주시했냐? 예. 김현욱 씨가
배소연이 그 내연남 극단적 선택을 했던. 예, 그분이 그 선도차를 몰았거든. 예. 김혜경이 그 출동하면 차가 두 대가 예. 앞에 선도차를 예. 배소연의 내연남이 맞아요. 몰고 그때 선도차도 있었어요. 예, 배소연이 차가 있고 예. 그때부터 이게 영부인 놀이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액수가 상당히 커질 수 있고 아주 심각한 문제고 예. 지금 이게 변명이 황당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죠. 광역단체장 중에 이런 분이 없어요. 예.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운전기사가 이제 다 불기 시작을 했네요. 예, 불었습니다 이미. 불었죠. 예. 원래 저기 정치인들이 가장 조심하는 사람이 운전기사분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모든 동선을 다 알고 있잖아요. 법하고 운행일지죠. 그렇죠. 법과 운행일지 다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운전기사가 불기 시작을 하면은 상당히 위험에 빠지는 그 정치인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제 운전기사도 불기 시작을 했다. 예. 자, 그런데 자, 이거 하나 중간에 하나 이거 여쭤볼게요. 운전기사도 불기 시작했는데 배소연 씨는 왜 자기가 덮어쓰고 있을까요? 검찰에서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말을 바꿔가지고 법인카드를 쓰는데 법인카드 쓰면 김혜경이 돈을 나에게 주더라. 그러면 김혜경은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그래서 판사가 4번이나 잘못하면 위정이 죄가 된다고 결국을 했는데도 덮어쓰거든요. 예. 지금 이재명의 나라가 온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것도 있고 예. 이재명은 이제 대통령 돼야지 뭐 자기 사니까 예. 그것도 있는데 지금 배소연의 제명이요. 예. 이 착각하는데 제명이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으로 집행유예 받았죠. 그렇죠. 공직선거법 예, 10만 4천 10만 원, 예. 8개월에 2년인가 예. 집행유예 받았죠. 그렇죠. 이번에 그럼 제가 뭐가 되느냐? 김호중 생각하면 돼요. 예. 김호중도 이게 매니저가 떠안았죠. 예, 맞습니다. 예. 내가 운전했다. 까내려고 했죠. 예, 이것도 이게 김혜경이를 보호하려고 내가 다 했다. 내가 이게 현금 받아서 내가 썼다. 경규대 넣은 건 없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제가요. 예. 일단 공직선거 하나 예. 이미 받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말씀드리고 예. 두 번째가 이제 위정. 예. 위정이죠. 예. 판사가 박정호 판사가요. 네. 서울법대 대원이고 서울법대는 엘리트입니다. 아주 똑똑한 그 경고를 한 후배. 판사가. 예. 예. 13부에 예. 박정호 부장 판사가 예. 아주 이제 그 엘리트 서울법대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당신 이렇게 말 바꾸면은 위정됩니다. 4번이나 이야기했던 그 판사. 네. 예. 벌써 이제 검찰이 알아보니 벌써 이게 위정 기소 들어갈 때 준비. 그래요? 검찰도 경고했으니 판사도 경고했으니 그렇죠. 이걸 가만히 두면 이게 검찰입니까? 그렇죠. 최악의 사법 방해인데 예. 김호중이보다 더한데 예. 그래서 위정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법에 관련해서 받은 집행유예 형이 실효가 되고 바로 실형으로 바뀐다는 건가요? 그 집행이 유예된 형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왜? 집행유예 중에 예.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서 새로운 검거 범죄. 이상이 되면 그렇죠. 기존의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야기한 게 그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선고받고 나서 새로운 범죄가 되네. 그렇죠. 옛날 범죄는 괜찮은데. 예. 그러니까 집행유예 중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요. 집행유예 중에 예. 운전하다가 실수로 그렇네. 과실로 처벌돼도 실효됩니다. 그랬네. 예. 이건 고의범이잖아. 예. 그러니까 기존에 집행유예된 걸 살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위정죄로 살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김혜경을 도피시키는 목적으로 위정했잖아. 그렇죠. 김혜경 살라고. 예. 이게 범인 도피죄입니다. 김호중이랑 똑같잖아. 그렇네. 범인 도피. 그다음에 배소연이가 증거를 많이 인멸했거든. 예. 자기 거 인멸하는 건 괜찮아. 예. 근데 김혜경이나 이재명을 덮으려고 예. 인멸한 거는 증거 인멸이래요. 그러면 이 김호중 매니저가 그 블랙박스 그 메모리 카드 삼키고 뭐 이런 그런 것도 거. 전부 다 다 똑같은 증거 거네. 인멸이죠. 똑같은 거네. 똑같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이게 벌 4개죠. 예. 근데 배소연이가 저는 덮어 쓰는 게 예.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이런 거보다 그건 예. 그게 이화영이고. 그거네요. 그러니까 김호중 매니저는 김호중이 살아야지 자기들도 같이 이제 앞으로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덮어 쓰는 거예요. 김호중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배수원은 왜 덮어 쓸까? 바로 이게 80억 때문에. 이걸 지가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이재명이 돌려달라는 소리 못하면 지 거야. 예. 뭐 이게 나눠도 되겠지. 예. 이재명 입장에서 다 달라고는 못해. 예. 야, 80억이 배소연 명의로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재산이. 그러니까 배서연 씨가 7급 공무원하고 그 전에 성남에서도 이렇게 같이 일을 했지만 별다른 뭐 어떤 상속을 받은 거나 이런 흔적이 상속 없어요. 영원이 나왔어요. 이미 조사했어요. 저 상속 영원인데 80억 규모의 건물을 성남에서 갖고 있는 거죠. 지금 4개인데 네.
2010년, 14년인데 예. 제가 근데 수원에 그 법원에 엄청나게 올랐거든. 예. 거기 3층짜리는 이재명이가 나중에 변호사 평생 하려고 예. 사난 것 같아, 배소연 이름으로. 배수- 저는 그래 봅니다. 그 차명이네. 왜 배소연이가 그거 사겠냐고. 이재명이가 이제 그 법원 앞입니까? 법원 바로 앞이라니까. 예. 수원법원. 예. 그 요지거든요. 예.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예. 아마 근데 이재명은 변호사니까 예. 나중에 그 로펌이나 변호사 하려고 예. 사는데 지 이름을 못 사잖아. 예. 그러니까 배소연이가 한 가족이거든. 예. 격리니까 예. 사놨단 말이에요. 엄청 올랐죠. 그렇네. 그다음에 2010년도 아파트 예. 송파 예. 이렇게 4개 건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배소연 입장에서는 이재명하고 거의 경제 운명 공동체잖아. 예.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 덮어 써봤자 얼마 살겠냐. 설마 구속까지 시키겠냐. 예. 이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하고 이제 그 저는 80억 이게 아마 이재명이 다 달라고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짓거란 말 안 하니. 관리비 줘야지. 그러니까 예. 잘하면 자기 거 될 수도 있고 보관료 줘야 되니까. 자기의 경우도 좀 주겠지. 한 반띵 안 해주겠나? 예. 반이라 40억이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죽기로 각오하고 충성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원이라 봐요.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이 나라가 오면은 자기 제도 이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럼요. 그건 이제 부수 효과고. 자기는 집행유예니까 그렇죠. 돈만 지키면 된다 그런 거죠. 지금 당장은 이재명 나라가 안 와도 내가 조금 이제 좀 그 처벌을 받더라도 그 돈이 내게 될 수 있다. 이재명이 나라가 오면은 그 죄까지 없어진다. 그럼요. 이런. 야,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여러 가지 막 그 쌓아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또 이재명 관련. 일본은 제가 이재명 관련만 하고 이분은 문재인 관련 안 하고. 예, 그렇죠. 이재명 그 영장 청구 됩니까? 이하영 1심 지금 6월 7일 다가오고 있고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재명 영장이요. 예. 엄청나게 그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크게 보면 처음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이원석이 이 영장 청구를 하는데 좀 주저한다. 그 정도만 예.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죠. 예. 지금 이원석 총장은 문재인 수사독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예. 내 임기 중에 문재인까지 건드렸다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잘못될 수 아마 있죠.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문재인 잘못될 수 수사를 이게 속도 조절해. 예. 노골적으로 이게 하지 마라 할 수는 못하잖아. 예. 자꾸 속도 조절해. 그래서 이제 그 수사팀의 팀이라고 좀 하여튼 네. 중요한 거 부장검사가 뭐 현직에 전주지검의 형사삼부. 뭐 전주지검을 또 하면 또 금방 아니까 예. 그냥 부장검사로 하겠습니다. 예. 뭐라 하냐면 이게 이원석 총장이 아니고 조사부장이다. 조사부장이라는 게 검찰에 조사부가 있거든. 꼼꼼하게 총장이 할 일이 아닌 게 아니고 부장검사가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수사 보고서 오면 꼼꼼하게 챙겨보고 야 요건 미진해 요거 해. 예. 요건 미진해 요거 해. 예. 9급 공무원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수사 진척이 안 나오고 이게 끌고 있다는 거예요. 속도 조절. 대통령이 아니고 검찰총장이. 총장이 근데 부장검사 조사부장 보통 있거든 조사부. 예. 그런 일을 정도로 하고 있다 이제 총장이만 크게 정무적 판단에 속도 조절 이래. 그렇죠. 저래 큰 결단만 하면 되잖아. 예. 근데 수사 기록을 토시 안 한다고 다 본대. 수사 기록을. 예. 좋게 말하면 이게 옛날 뭐 워낙 꼼꼼한 사람이니까 예. 그래 볼 수 있지만 근데 총장이 예. 다 꼼꼼하게 가지고 요거 미진해. 예. 요거 해. 요래. 이래가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원수 총장이. 그래서 별명이 조사부장이냐. 이런 게 검찰에서 말이 많아. 똑부가 검사부장이 돼버렸네. 조사부장. 조사부장이. 뭐 조사하는 분데 뭐 특수부 뭐 형사부 이런 거 할 때. 근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 말은 너무 지엽적인데 얽매여 가지고 수사를 이게 진척이 안 된다. 답답해 죽겠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이재명도 문재인은 속도 조절해가 자기 임기 중에 안 건드릴래요. 임기 중에. 근데 이재명은 이제 불구속으로 야, 또 이게 또 영장 치다가 만에 하나 이게 부결되면 내 탄핵할 텐데. 그렇지. 그렇잖아요. 예. 왜? 아니 쌍방울 대북 선거 옛날에 한번 판사가 기각했는 걸 또 이게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이게 내 뭐 되나? 그래서 이원수 총장은 소극적이에요. 구속영장에 대해서. 여전히 소극적이네. 근데 저는 달리 보는 게 이제 다르게 보는 게 법무부하고요. 그다음에 일선 검사들이에요. 그렇죠. 일선 검사들은 뭐 수사 검사들은 일선 검사나 법무부에서도 이거는 이게 구속영장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쌍방울 대북 송금도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 그렇죠. 옛날에 유창훈이가 기각할 때보다 이화영이가
계속 이 번복한 게 나오고 인정한 것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사법방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검찰 공격하고 예, 예. 이렇게 상황이 많이 바뀌고 증거가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 이게 6월 7일 날 예. 이화영이 판결문 나오면 이게 이화영의 김현철 변호사라고 있어요. 예, 예, 있어요. 김현철, 예. 김광민이거든. 그때 이자가 뭐라 했냐면 법원에서 협박했잖아. 이자가 이게 뭐라 했냐면 이화영이 유죄 판결은 이재명의 유죄 판결하고 예, 똑같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놓이기 때문에 선고기를 연기해서 예, 예. 심리를 해야 된다. 아, 협박했어요. 정치 변론했다니까. 예, 정치 변론했죠. 했잖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그만큼 상황이 많이 변했고 그다음에 아까 법카가 1억 가까이 새로 넣었잖아. 그럼요. 그때 없었잖아, 유창호에. 그렇죠. 법카만 가지고도 예. 배소연이 영장 청구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원석 총장한테 예. 쌍방울이 옛날에 유창훈 기각 이후에 새로운 게 엄청나게 높고 증거가 그다음에 이 법카는 1억이 새로 높고 그다음에 이 쪼개기 후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영장 치는 게 맞다. 국민만 바라보고 치라. 그다음에 이 국회가 부결하면 국민이 국회를 심판하지 않겠냐.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실무진에 네. 그다음에 이 대검 참모진까지 대검 참모진까지도 영장이야. 네. 법무부도 예. 지금 이원석 총장이 이 부분은 사면 초과에 몰려 있다. 아, 사면 초과에 몰려 있다. 본인은 이제 이원석만 불구속이고 어. 대검의 참모, 예. 그다음에 수원지검의 수사팀, 예. 그다음에 법무부, 예. 법무부 지휘권이 있거든. 예, 예, 예. 지휘권 있잖아. 아. 뭐 대통령실에 언급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당연히 치야지. 대통령실에 관여하면 안 되니까. 예, 예. 그것도 민정실 있잖아. 근데 왜 김주현 민정실 왔겠냐고. 뭐 제 추측이 대통령실 추측이에요. 예. 대통령실, 예. 그다음에 법무부, 예. 그다음에 대검 참모, 예. 그다음에 수원지검 예. 다 영장 치린다. 예. 이런 분위기입니다. 영장에 반대하는 이원석이 고립이 되는 상황. 사면 초과죠. 예, 사면 초과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 대검 그러니까 법무부도 그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구속 수사해라 이렇게 안 되나요? 옛날에 그 전정배가 했잖아요. 그 불구속 수사하라고 그때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강정구. 네, 강정구. 동국대 교수인데 네. 되죠. 그래서 제가 서종 TV를 보십시오. 아, 저 죄송합니다. 그거 못 보면 봤어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드리는 고언 해가지고 이제 제목 봤어요. 제목. 검찰청법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세요. 발동하세요. 이원석 총장한테 이재명을 구속 기소하라. 이렇게 발동하면 따라야 됩니다. 아, 그렇죠. 단 사표를 내겠지. 아, 그렇죠. 그거는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버리죠. 그러면. 사표를 내면도 따라야 돼. 네, 그렇죠. 법이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건데 저는 그렇게 방송하고 있죠. 네. 아마 근데 박성재 장관이 그렇게까지 할지 이원석하고 인연이 많잖아. 설득을 할지. 인연이 지금 많아요? 이게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도 이제 곤란한 게 네. 새로운 게 너무 넣어버리잖아. 그렇죠. 새로운 게. 그렇죠. 6월 10일 날 이화영 판결 나오면 이화영의 변호사도 그랬잖아. 이재명 유죄된다고. 아니 이화영의 변호사가 이재명 유죄라고 하는데 맞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게 이원석 총장이 맞아요. 그때 그 이하영 변호사가 예. 그거를 인정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하영의 판결문은 이재명의 판결문이다. 이 그러니까. 말을 우리 서정우 변호사가 계속 해왔었는데 그걸 인정을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있잖아. 7월 12일 날. 아, 그 김성태. 그럼요. 예. 그건 이게 아예 그냥 구형 3년 6개월 중에 1년 6개월이 북한이 준 거라니까 그렇죠. 이재명. 예. 통행이 다 나오잖아. 이원석 총장도 이거 안 치면 정말 이게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거죠. 네. 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일단 9월까지 임기 때까지 그냥 문재인 수사도 그냥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고 구속영장도 안 치고 그냥 내 나가고 나서는 모르겠고 이런 심정일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여건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수사도 그렇고 이재명 구속영장도 그렇고 그래서 1부 이재명 구속영장까지 마치고 2부에서는 문재인 수사 그리고 본격적으로 되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고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